인선에 대해서 좀 총체적인 평가 뭐 여쭤볼게요. 뭐 워낙 이제 장관이나 뭐 총리부터 해서 많기는 한데 뭐 포인트로 좀 보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실험을 하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실험이요? 대통령이 뭐냐면은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어요. 예.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 8명 아닙니까? 8명. 18명 국무위원 중에 현재는 8명. 아, 대단하죠. 그는 그 비중도 대단하고 그 들어간 사람들의 역량이 아주 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내각제적 요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당에 상당한 국정 운영의 그 힘을 떼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지 요새 개헌 이야기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어제 질문도 안 나왔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그렇네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정치인 중심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료, 그다음에 기업인, 그다음에 교수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교수가 많지 않아요. 이번 많지 않아요. 특징이. 나는 그 비율이 맞다고 봐요. 특히 교수 또는 학자 출신이 지휘관 자리에 오르는 거는 잘 맞지 않고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참모로는 괜찮은데 그리고 기업인 출신이 많다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친기업적인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십니까? 예, 기업인이 어떤 일을 하면 유능하잖아요. 예. 목표 의식이 분명하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 이제 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를 이제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의혹도 있었잖아요. 이제 총리죠. 이제는 총리가 됐는데 그 과정들은 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많은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무능이 그냥 드러났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무능이 드러났다. 그렇죠. 아니 주장만 하지 결정적인 증거나 정인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나경원 의원이 예. 그 로텐다홀에서 좀 임팩트가 없는 농성하는 것 빼고는 이건 실제 국민의힘이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총리 후보자가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가 청문회를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아니 자기들이 발굴해야죠. 자기들이 발굴해야 된다.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찾아다니면서 예. 그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지 말고 현장 조사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왜 그러면 국민의힘의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하면은 그건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진정성이 있는 비판을 해도 안 먹힌다. 안 먹히는 이유는 윤석열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놓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딱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윤석열 편에 섰던 사람들이 헤게몬을 잡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것을 국민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태생적 한계 비슷하게 됐습니다. 태생적 한계다. 비슷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금 아무래도 정권 초기니까 예전에 정권 사례를 보더라도 새 정부한테 조금 힘을 몰아주려는 분위기도 좀 허니문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또 더하죠. 이번에 또 그 앞에 전임 정부의 큰 실패가 있으니까 지금 가능하면은 이재명 정부를 잘 보고 싶다. 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여론에 상당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경제가 잘 될 것이라는 전망이 52%나 되잖아요. 지난 한 8년 만에 최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최고치고 뭐 최근에 이제 주가지수도 어제 상법 개정안 통과가 되기도 했지만은 3,100을 찍으면서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되게 주변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의 논문 표절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던데 그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논문 표절. 여러 개.
이게 논문 표절이 근데 옛날보다 조금 파급력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김병준 그 노무현 정부 때 김병준 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사회부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 결국 논문 표절 때문에 낙마했잖아요. 맞습니다. 왜 요즘에는 이게 도덕적 기준이 조금 달라진 건가 낮아진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은 성격이 다르죠. 그리고 또 그 논문 표절의 정도가 요새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죠? 몇 퍼센트 논문 표절인데 오늘 보니까 한 50%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저는 이 인사청문회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약점 캐기 중심으로 가니까 진짜 꼭 물어야 될 저 사람이 장관 되면 뭘 할 거냐에 대한 정책적 질문이 너무나 적어진 거에 상당히 아쉽고 또 인사청문회가 우리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나요? 없어요. 미국은 하잖아요. 미국하고 한국, 유럽에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유럽에는 뭐 대충 내각제 중심이니까. 내각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국회의원 임명해버리면은 그걸로 뭐 끝나는데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는 도입한 지가 한 20년 됐으니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방식에 대해서. 그러면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리뷰라는 게 지금 미국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리나 이런 것도 검증을 하지만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적으로 국회에서는 비전, 자질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런 식으로 좀 가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캐는 걸 한 50% 하고 미래 묻는 거는 한 50% 이 정도로가 돼야지 지금 뭐 7, 80%가 과거 캐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사청문회가 이제 장관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제 예고되어 있어요. 결국은 뭐 민주당이야 당연히 여당이니까 이제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을 이제 옹호하고 지지하려고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실력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죠. 현재 지지율이 20% 정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 지지율로는 이 공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 아니 그래도 잘 하면은 뭔가 잘 하려면은 이제 결정적 폭로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노력이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전 정부에서 여당이었던 게 얼마 전이었고 그러면 각 이렇게 좀 이렇게 연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보니까 주진우 의원 한 분 빼고는 뭔가 새로운 걸 내놓는 게 거의 다 주장이고, 그죠? 검증된 게 안 나오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주장에는 의혹, 주장 뭐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가 나와야지. 그렇군요. 그럼 그 실력이 없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항상 실력이 없었잖아요. 잠깐만요. 운이 좋았지. 항상 실력이 없었다. 아니 그 말은 한국의 보수라고 하면은 먹고 들어가는 게 한 45%는 기본 흐름이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김문수 후보가 41% 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그래서 플러스 5% 하면 당선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게 하여튼 지금 국민의힘의 최약체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청문회든 뭐든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는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권력이 없는데 여론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